북저널리즘 위켄드 시작합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이현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 주제 제목은 주방의 좌파와 우파입니다. 제목을 또 전해주시는 이슈는 또 처음 봤어요. 예, 제목 굉장히 이제 좀 뭐라 해야지? 좀 기계가 넘친다고 해야 될까? 예, 좀 거창한 제목인데 어떤 이야기예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미국의 주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한테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분은 집에서 요리하시죠? 하죠? 혜림 MC도 하잖아요. 네, 하죠. 가끔. 예, 요리하실 때 그 가열 기구를 뭘로 사용하세요? 뭐 가스레인지 아니면 전기레인지? 저는 가스레인지를 쓰는데 저희 집 가스는 진짜 세가지고 거의 식당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좋다. 예. 그런 걸로 라면 끓여야지 진짜 맛있어요. 예, 맞아요. 집에서 중국 요리도 하실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예. 하지만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아람 에디터는요? 저는 인덕션 전기레인지 쓰는데요. 인덕션 1구짜리 있어요. 이케아에서 나온 거 진짜 싸요. 아. 정말 최강의 가성비. 나도 하나 사야겠다. 네, 전골 끓여 먹기 좋겠는데요? 네, 정말이에요. 괜찮아요. 그거 쓰는데요. 사실 인덕션보다 요즘에는 에어프라이어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예, 저는 집에서 이제 가스레인지 쓰고 있는데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이제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1년 동안 내내 미국에서는 이런 주방 조리 도구를 놓고서 좌파하고 우파하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선은 민주당에서는 가스레인지 쓰지 말자. 이게 건강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해롭다라는 입장이고 공화당에서는 이제 완전 반대입니다. 저런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들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내 주방에서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옛날에 위크엔드에서 그 백열전구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참 다양하게 싸운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예. 네. 이 싸울 일인가? 싸울 일인가 싶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가름말을 어디까지 타는 것이 현명한가, 합리적인가, 그런 걸 두고 일어나고 있는 싸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은 그래요. 집에서 번개탄 해가지고 이제 밥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가스레인지 보급합시다. 혹은 인덕션 보급합시다라는 이야기 하는 게 비합리적으로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가스레인지 쓰지 말고 전기레인지 씁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가스레인지를 주로 쓰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는 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가름마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가스레인지에서 전기레인지로 넘어가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쓰게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백열 전구 생산을 금지한 것처럼 예, 맞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싸움의 역사를 뭐 한 3,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리자면 2019년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를 시작으로 해서 뭐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이런 진보 시장들이 집권한 도시들에서 신축 건물에는 가스 연결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가스레인지를 못 쓰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 주장은 뭐 아까 소개해 드렸었던 것처럼 간단합니다. 가스레인지는 화석 연료인 천연가스를 쓰기 때문에 이게 환경에 안 좋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으로 전환을 하면은 보조금을 한 $840 정도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결정적으로 미국 연방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라는 곳에서 연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국 전국 차원에서 가스레인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럴만하네요. 예, 가열 기구를 선택할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트윗 하나가 있었는데요.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 우파로 분류되는 짐 조던이라는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옛 트위터 X에 이렇게 썼어요. God, guns, 가스 스토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뭐 총기의 자유 이런 것처럼 가스 스토브를 내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자유를 침범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트윗이었는데 이게 조회수가 800만 회가 넘었습니다. 와, 아니
공화당에서 이 정도로 좀 반응이 나올 만한 이슈였군요. 예,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이제 백악관도 민주당도 좀 서둘러서 해명을 했죠. 이게 연방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는 계획은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아서 공화당 의원들이 뭐 가스레인지 금지를 방지하는 법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막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가스레인지가 저는 맨날 쓰니까 모르겠는데 왜 나쁠까요? 저도 사실 뭐 가스레인지를 매일 쓰고 뭐 심지어 어제만 해도 라면 끓여 먹을 네. 때 썼거든요. 그래서 뭐 가스레인지가 나쁘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논란을 들여다 보면은 이제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일산화탄소나 미세먼지 같은 유해 물질을 배출을 해서 그 이제 사용자 사람의 건강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써서 몰랐는데 이게 건강에 그렇게 안 좋아요? 그 2020년에 미국 비영리 에너지 단체에서 네. 이제 그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네.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집보다 이제 그 가스레인지를 사용을 하면은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50에서 400%가 더 높고 이산화질소라고 하니까 너무 유해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일산화탄소도 30배 더 많이 배출한다. 일산화탄소 그거잖아요. 연탄가스? 아니, 그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 어떻게 예, 그리고 이게 그 소아천식을 또 유발한다라고도 하는데요. 미국 내 소아천식 사례 중에 12.7%가 그 원인이 가스레인지 때문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이게 또 건강뿐만 아니라 뭐 환경에도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그 사실 이산화탄소도 문제지만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메탄도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레인지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메탄이 조금씩 누출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년 동안 가스레인지를 통해 배출됐었던 메탄 양이 휘발유 자동차 50만 대가 내뿜는 그런 탄소 배출량하고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아니 근데 꺼진 상태인데 가스 새어나오면 너무 위기 탈출 넘버원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요 내용이 좀 궁금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네. 하고 좀 찾아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네. 레버를 돌리면 탁탁탁탁 소리가 나면서 네, 불이 그쵸, 확 그쵸.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런 가스레인지가 있기는 한데 구식 가스레인지 중에서는 파일럿 라이트라는 방식이 있다라고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스파크를 일으켜서 불 붙이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내 아주 내부에서 작은 가스불이 켜져 있는 방식이에요. 와.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가스가 조금씩 새어나올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그건 듣기만 해도 건강에 안 좋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인덕션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인 거죠. 아 그렇네요. 아니 근데 애초에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쓰이게 된 건 장점이 있어서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가스레인지야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80%가 넘기 네.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뭐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조리 도구가 가스레인지인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또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레인지는 열 효율이 높아서 에너지를 좀 크게 절약할 수 있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있는 냄비 같은 용기를 가열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거잖아요. 네. 이 열 효율이 한 4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기레인지는 이제 모델에 따라서 65%에서 많게는 9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막 인덕션 쓸 때 그 불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끓는 거 맞나? 그렇죠. 저도 네. 항상 그래서 넘쳐요, 맨날. 그래서 이게 정말 효율인 것인가라고 네. 이제 생각할 때가 있긴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축 오피스텔 이런 맞아요, 데서는 대부분 인덕션을 빌트인으로 설치를 해주고 또 새롭게 그 살림을 장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덕션 설치 많이들 네, 하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에 효도템 중에 하나가 인덕션이거든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 왜 좋아? 인덕션 왜 좋아? 하니까 냄비 밑이 까맣게 안 탄대요. 그게 너무 어머님들이 좋다.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효도템, 그 주방 효도템 몇 가지 있어요. 네. 그중에 식세기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요 인덕션 설치해 드리는 게 요즘에 그 효도템을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이 전기 레인지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2020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18,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가정의 68%가 전기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좀 그거보다는 덜 쓰지 않아요? 예, 그렇죠. 요즘에 뭐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야 이제 전기레인지 많이 쓰시는데 사실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그쵸, 가스레인지를 쓰시는 것 네. 같아요. 뭐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댁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게 좀 미국하고 우리하고 주거 환경의 주거 방식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위주의 문화라서 도시가스 배관이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외국은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단독주택 아.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도시가스 배관이 당연한 게 아니죠. 땅덩이 아. 자체도 너무너무 크고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우리나라는 뭐 도시가스 보급률이 80%가 넘어서 가스레인지도 그만큼 많이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 한 70% 가까이가 전기레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 전기레인지는 사실 눈에 불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어떤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리할 때 요리하는 맛이 나야 되는데 그게 살짝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드는데 좀 단점이 그래도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서도 좀 반대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우선 몇 가지 단점이 있을 텐데요. 우선 사용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불맛이 나지 않는 것. 아, 이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전기로 가열을 하다 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오징어 구울 때 있잖아요. 아, 맞아. 인덕션으로 굽기는 좀 그래요. 인덕션은 꿀 수 없어요. 그거는 아, 그래요? 가스레인지에다가 대놓고 지져야 되고 네. 또 이제 저는 이제 안 한 지 오래됐지만 김 구워 먹을 때 아, 맞아. 이거 인덕션에 어떻게 구울 거예요? 아, 그러네요. 말이 되냐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한 건 분명히 있지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전기레인지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기구의 그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아라메이터께서 1구짜리 네네네네. 아주 싸게 구입하셨다라고 정말 하셨는데 쌌어요. 1구짜리는 뭐 지금 뭐 쿠팡이든 어디든 네. 검색해 보시면 맞아요, 막 맞아요. 2, 3만 원이면 네, 살 수 네. 있어요. 그런데 이게 2구, 3구로 되는 순간 가격이 진짜로 막 5배, 10배씩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맞아요. 가스레인지처럼 2구 내지 뭐 한 3, 4구짜리를 쓰려면 5, 6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게 인덕션이 또 상판 관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상판 재질, 그 다음에 무슨 기능 같은 것도 복잡한 거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효도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들 입맛에 맞게끔 지금 수십 년간 이제 요리만 전문으로 해오신 어머님들 입맛에 맞게끔 해드리려면은 돈이 솔창게 깨진다라고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 한 4, 5년 전에 이사할 때 이제 동양 매직 걸로 가스레인지를 샀는데 네. 뭐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고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요. 근데 제 기억으로 20만 원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화력과 그 구가 갖춰진 거를 전기레인지로 갖추려면 아마 한 5, 60은 줬어야 됐을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전기요금도 가격 문제, 예. 전기요금도 맞아요. 난리잖아요. 그렇죠. 사용할 때의 요금도 이게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진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스레인지에서 전기레인지로 완전하게 대체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름하고 겨울입니다. 여름에 이게 그 전기레인지가 에어컨만큼 에너지를 잡아먹거든요. 에어컨이랑 같이 켜면은 정말로 흔히 말하는 도란스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와, 그게 그리고 위험하다. 요즘에야 그런 가정이 좀 예전보다 줄기는 했는데 이제 겨울에 막 곰국 24시간 내내 약한 불로 끓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전기레인지로 하면은 정말로 전기료 폭탄이 아주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짧게 이 전기레인지 버셔스 가스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시고 나니까 두 분은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좀 지지하는 편이세요? 저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써야지 이게 기술도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싸진다. 아, 맞죠. 전기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인덕션 정도는 싸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전기로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전 드는데요. 그렇죠. 저는 일정 정도는 가스레인지가 보존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직도 가스레인지에 구워주는 오징어 맛, 그다음에 그건 어머니들이 보기가 힘들다. 그쵸. 네. 가스레인지에다가 이제 불만 내면서 이렇게 볶아주는 그 반찬들 네. 이런 것들의 맛이 사실 저한테는 좀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다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요리를 잘 할 게 아니면은 전기레인지로 전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는 플라스틱과 화석연료는 적게 쓸 방법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게 뭐 멋져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늙었을 때 힘들까봐. 그냥. 내가 너무 더울까봐. 내가 너무 덥고 추울까봐. 네. 예, 고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선택이 당연해진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아예 선택의 자유조차 막아버리는 그 미국 민주당의 그 전략이라는 것이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책적으로 영리하지 못하게 보이기는 한다라는 부분은 있네요. 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은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스레인지하고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비중이 가스레인지가 65, 전기레인지가 한 35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스 보급률이 훨씬 더 높고 또 전기 요금 자체는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가스레인지가 아직까지는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만 해도 전기레인지 보급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가스레인지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논란들, 뭐 네. 유해성이나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는 전기레인지 사용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방금 이제 신아람 에디터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게 조명 기구에 대한 이슈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백열 전구가 열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퇴출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어떤 고유의 어떤 멋을 내기 위해서 백열 전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나 뭐 카페나 이런 상업 시설들이 있는 것처럼 이 가정 내에서 조리기구를 선택을 할 때도 우리가 밥 지을 때는 거의 다 이제 전기밥솥으로 하잖아요. 옛날처럼 가스레인지에 뭐 불 떼서 하는 건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음식 조리는 전기레인지로 하게 되겠지만 불맛을 살려야 된다거나 불에 직접 지져야 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가스레인지를 좀 병행하면서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뭐 극단적으로 딱 하나만 해야 되고 뭐 이런 법은 또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뭐랄까 정책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영리한 수를 짜내는 게 사실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맞아요. 좀 너무 뭐랄까 성급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맞아요. 다만 좀 더 녹색으로 좀 더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 방향성만큼 우리가 다 공감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은 줄어들고 태양열이나 아니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뭐 수력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좀 더 확대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렇죠. 이 전제가 같이 붙어야지 오늘 우리의 이 논의가 같이 있는 것이 되겠죠. 네. 오늘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의 대결 관련해서 좀 짧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이 코너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쵸? 아니 정하지 못했는데요. 언제까지 받으실 생각이세요? 우선 뭐 올해 연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연말까지요? 네. 연말까지 열려 있으니까 네. 이제 들으시면서 좀 좋은 이제 코너명이 생각나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제안 주셨던 것들 그리고 독자님들께서 제안 주시는 것들 네, 솔직히 맞아요. 다 좋거든요. 네, 근데 네. 약간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게 가능하다면 한글로 하고 싶어서 그게 끝까지 조금 못내 아쉬움이 남아서 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까다로우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어쨌든 간에 발제자의 네.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스포티파이를 이용해서는요 설문이 따로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 플랫폼에서도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